안녕하세요. 보고 또 보고 팀의 PK입니다. 이번 발표는 저와 제 든든한 팀원인 카일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능 개선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스프린트에서 저희는 유저들이 남겨준 피드백을 반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유저들이 더 편리하게 문제집을 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적용했는데, 먼저 문제집 관련 UI입니다. 기존에는 문제집을 검색했을 때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UI를 변경하여 문제집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그와 좋아요 수를 검색 화면에서도 노출하고 화면 크기에 따라 문제집이 나열되는 방식을 바꿨죠. 다음으로 문제집 URL 공유 기능입니다. 문제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URL 형태를 변경했습니다. 이제 잘 만들어진 문제집을 발견하면 친구들에게 링크를 보내줄 수 있죠. 가입한 유저가 아니더라도 링크를 통해 학습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보고 또 보고로 들어가셔서 우테코 크루가 만든 문제집으로 직접 퀴즈를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많이 이용해 주시고 개선점 이슈로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색하는 기능의 개선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공유된 문제집을 확인하기 위해선 꼭 검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저들이 막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랜덤으로 선택된 문제집을 검색하기 이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이런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에 들어올 때마다 다른 문제집을 볼 수 있도록 했죠. 문제집을 검색할 수 있는 방식도 변경했습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었던 방식에서 하나의 검색창을 사용하도록 통일했죠. 문제집 이름을 이용하여 검색을 하되 추천 검색어를 보여줄 때 서비스에 등록된 태그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추천 검색어를 누르면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이름을 가진 문제집을 검색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검색 결과에 다양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터를 적용할 때도 너무 많은 태그나 유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키워드를 찾을 수 있도록 필터 검색 기능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또 보고의 백엔드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배포 방식에 생긴 변경 사항입니다. 보고 또 보고는 현재 2개의 인스턴스에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리버스 프록시를 이용해서 로드 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변경된 배포 방식으로 새로 빌드된 애플리케이션을 별도의 포트에 실행하고 실행 후에 잘 돌아가는지 헬스 체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2개의 서버에서 새로 띄운 애플리케이션이 모두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 후에 로드 밸런서가 바라보고 있는 포트를 변경하는 것이죠. 이 방식을 통해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이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경한 후에도 버그가 발생하면 간단하게 롤백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죠. 다음은 DB 레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작업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를 각각의 인스턴스에 구성하고 마스터 DB에서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는 쿼리를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슬레이브 DB는 읽기 전용이므로 셀렉트 쿼리만 실행하죠. 마스터 DB에 인서트가 성공하면 변경 사항에 대한 로그가 만들어지며 이를 슬레이브로 전송한 뒤에 실행시켜서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저희 서비스 특성상 문제집을 만들고 수정하는 요청도 많지만 그것을 조회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당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검색 기능 개선 사항입니다. 저희 팀은 문제집에 검색하는 기능을 크라이테리아로 구현한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다른 JPQL 빌더인 쿼리 DSL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크라이테리아는 문법이 복잡해서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쿼리 DSL로 이전하여 추후에 더욱 편리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성능을 분석하고 이전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K6를 이용하여 100개의 랜덤 문제집을 1분 동안 100번 요청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처리에 실패하는 요청이 70%를 넘고 평균적인 응답 속도도 매우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발생하는 쿼리를 로깅하는 전략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환경에서 쿼리 관련 로깅 전략을 에러 로그만 기록하도록 변경한 뒤에 다시 성능 측정을 해봤는데요. 로깅 전략만 바꿨을 뿐인데 응답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응답에 실패한 요청 수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엔드의 진행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카일과 함께 프론트엔드의 진행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일 부탁합니다. 네, 프론트엔드 발표를 맡게 된 카일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성능 최적화를 중점 과제로 세션을 진행을 했고요. 크게 리소스, 캐싱 전략, 서버 사이드 렌더링 세 가지 키워드를 압축을 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리소스 관련 번들 사이즈 최적화입니다. 저희는 Gzip 압축 배포, 코드 스플리팅, 그리고 모듈 간 사이드 이펙트를 방지를 함으로써 번들 사이즈를 대폭 변화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브라우저 타겟팅을 이제 재설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브라우저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분명한 기준이었어서 저희가 이제 재설정한 기준으로는 국내 점유율 1% 이상, IE11 버전 이상의 브라우저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리소스 에셋 관련 부분인데요. 웹 폰트를 동적 서브셋과 프리로드 속성을 적용함으로써 다른 자원에 비해서 우선순위로 가져오고 필요한 부분에 딱 필요한 만큼만 폰트를 배치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네, 이어서 캐싱 전략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웹팩에서 코드 스플리팅, 스플릿 청크 등을 사용해서 청크를 최대한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로 기존의 이러한 번들에서 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모듈 단위로 청크를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청크마다 고유의 해시 값을 적용을 함으로써 청크에 직접적인 변화가 발생을 할 때만 파일명을 갱신을 하도록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 컨트롤을 사용해서 index.html을 제외한 정적 리소스에 맥스 에이지를 충분하게 주었고, 이제 index.html은 캐싱이 따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포를 할 때마다 새롭게 갱신된 인덱스 파일이 갱신된 파일들을 참조함으로써 이러한 캐싱 전략의 목적을 캐싱은 유지하되 실제로 바뀐 부분만 사용자에게 빠르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앱 단에서의 캐싱인데요. 저희가 이제 검색 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랜덤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그 업데이트 주기를 의논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논 결과 앱 진입 시에만 업데이트를 하도록 캐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SR 도입 과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맨 처음에 이제 도입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들어오자마자 로그인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스켈레톤 UI가 빈번하게 노출되다 보니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깜빡임을 제공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체감 성능을 고려해서 SSR 도입 시도하는 것을 좀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SSR을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도입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흐름만 짚어드리자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노드 익스프레스 서버에 index.html을 요청을 하게 되면 노드 익스프레스 서버에서는 이제 앱과 동일한 마크업을 응답으로 이제 브라우저한테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HTML에 있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파일을 로드를 해오면 거기에 있는 리액트가 가동되어서 정적 마크업에 이벤트를 보충하는 하이드레이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CSR로 변환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땐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좀 예상치 못한 이슈를 많이 마주해서 이슈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브라우저가 아닌 환경에서 발생하는 에러에 대한 처리가 필요했고요. 또 외부 라이브러리가 SSR을 지원하는지 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줘야 됐습니다. 또한 리액트 돔 서버에서 서스펜스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회 적용을 시도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SSR 적용 페이지에 동적 데이터를 주입하는 것도 꽤 까다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SSR을 도입을 해보실 때 프로젝트에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초기 프로젝트에 도입을 해보시고 점진적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SSR 도입에 대한 결과인데요. 도입 전 후로 나눠보았을 때 이제 확연히 퍼포먼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이제 LCP입니다. LCP라는 거는 이제 초기에 그 초기에 이제 화면이 보이는 속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더 좋아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SSR 같은 경우 정적 마크업을 응답으로 이제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수치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체감 성능까지 이제 더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